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하이퍼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하이퍼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하이시라는 말이 있어요. 하이하이시, 하이하이시가 있어요. 이 하이하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하이는 그 하이퍼를 가리키고요. 뒤에 있는 하이는 하이, 높다는 뜻이죠. 높다, 높은이란 뜻이고, 앞에 있는 하이퍼는 초월한다.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초월한다. 초월함, 초과, 최고도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와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말이 메타죠, 메타. 메타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요. 이게 그 초월하다 또는 무엇을 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이런 뜻이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피직스,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, 무엇을 넘다, 무엇 저편에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피직스라는 게 물리학이죠. 이 물리학 책의 저편에 있었던 책이다 이런 뜻이죠. 그게 바로 이제 형이상학이죠. 일종의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이제 하이퍼라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하이퍼 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초월한다는 뜻이죠. 초월하는 텍스트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하이퍼 텍스트라는 것은 그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런 단어에서 나타나는 거죠. 그 하이퍼 텍스트는 초월한 텍스트고요. 이 마크업이라는 것은 이제 마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업은 완전이라는 뜻이죠. 여기서는 완전히 이 마크라는 것은 이제 뭐 표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퍼 텍스트라는 말이 1965년에 이제 컴퓨터의 개척자죠. 넬슨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죠. 넬슨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일종의 컴퓨터라든가 이제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용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종의 쌍방향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두 개의 쌍방향성. 자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시라고 하는 거, 우리가 이제 하이하이라고 하는 이 시는 우리가 이제 하이라고 이제 쓰죠. 이게 이제 바로 그 독자가 연상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주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의 그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선형성, 그러니까 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선형이라는 게. 그다음에 고정성,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한이 있다, 유한성.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,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시. 그런데 이제 이 하이하이시는 이제 링크를 걸죠. 링크에 따라서 차례가 바뀌어요. 그러니까 임의적이다.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. 영어로 이제 arbitrary라고. 자의적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일반적인 어떤 선의 구성이 아닌 비선형 구조다. non-linear structure 이렇게 써놨죠. 비선형 구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비선형 구조라는 말 그 자체가 비선형 구조 자체가 한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연결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시에 대해서는 이제 노드라는 게 있는데, 이 노드라는 말은 이제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에서 쓸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어들이 이제 연결되죠.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, 망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의미로 보겠고, 이 하이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링크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, 자, 그러니까 이 하이퍼시에서는 바로 이 독자가 있겠죠. 독자는 하나의 시에서 다른 시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링크를 선정할 수 있고요. 이 독자 스스로 주제를 엮어놔 가지고, 그러니까 이 선택권이 독자에게 있다는 거죠. 선택권은 독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작가인 조지 피 랜도라는 사람이 1992년에 하이퍼텍스트라는 책을 썼죠. 하이퍼텍스트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책에서는 일종의 탈중심화, 중심을 벗어났다는 거죠. 탈중심화라는 것은 중심을 벗어났다는 거죠. 여기 보면 센터링이라고 나오죠. 센터가 중심 아닙니까? D라는 건 이탈이죠, 이탈. 중심을 이탈해버린 것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이 있죠.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걸 intertextuality라고 합니다. 강세가 여기 오죠. intertextuality 이렇게 쓰는데 이런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. 연관 관계. 그렇죠.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다.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. 우리가 국문학을 공부를 하면 국문학을 하다 보면 영어도 알아야 되죠. 또 한문도 알아야 되죠. 역사도 알아야 되죠. 또 철학도 알아야 되죠. 뭐 사회학도 알아야 되죠.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. 이걸 이제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넬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이퍼텍스트는 넬슨이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. 이 넬슨은 하이퍼텍스트. 이 텍스트라는 것은 종이 위에 손쉽게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방법으로 상호 연결된 글, 또 그림 자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다. 그림 자료라든가 글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이퍼 C를 공부함으로써 얻는 효과,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퍼 C들이 있죠. 그런 하이퍼 C를 공부하면서 얻는 효과는 첫 번째로 본다면 뇌 구조. 이 뇌 구조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가상현실. 그러니까 이제 VR이라고 하죠. Virtual Reality. 이런 가상현실의 공간을 넘나든다.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연상 세계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첨가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 특징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 C에서는 이제 어떤 시어의 차원 높은 그러한 시적 공간. 자, 이것을 어디다 넣냐면 3년에 넣는 거죠. 3년에. 그래서 이제 3년은 넣으면 바로 이제 초월된 시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하이 C를 알고 나면 그런 우리의 해석의 폭이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게 하이퍼의 시에 대한 어떤 첫 번째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